삼성전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삼성전자가 무너질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갈까요?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분명히 엄청난 개혁과 혁신이 뒤따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필수템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감원에 대한 이야기, 사업 조정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후를 지금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요, 해외에서 이미 10%의 인력 감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해외 인력 14만 7천 명 중에 적어도 17,000명 가까이 감원을 할 거다. 블룸버그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텔의 전철을 밟아간다는 거죠. 인텔이 반도체 제국이었거든요. 그 인텔이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외 인력을 이렇게 감축을 하고 나면 국내 인력은요, 어떤 식이든 감축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 연말에 반도체 희망퇴직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대상이 부장급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임금 피크제를 앞둔 고연차 부장급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1:1 면담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니까 이제 조건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분명히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해외의 구조조정, 국내에도 구조조정, 연말까지는 어떤 식이든 굉장히 강한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고강도 경영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왜 엔비디아에 납품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D램, DDR5라든가 범용 D램의 경쟁력은 왜 떨어졌는지, 회복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고강도 경영진단도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HBM이나 기존의 D램이나 여기에 대한 인력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업의 구조조정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다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파운드리, 주문형 반도체 말입니다. 이것도 P2 공장이나 P3 공장이 벌써 30% 셧다운을 했다고 해요. P5하고 P4는요, 지금 공장 지금 건설을 중단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텔처럼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재용 회장은 이건희 회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돌아가신 날을 맞춰서 실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말은 안 나왔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분명한 것은요, 삼성전자는 고강도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악의 주가잖아요. 지금 주가가 10월 25일에 55,9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52주 신저가예요. 이대로 간다면 2023년 1월 3일에 55,400원 아마 이것도 깨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2022년 9월 29일에 52,600원 이것도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벌써 33일째 33일째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최장 순매도 기록이 25일이었는데 지금은 33일이 됐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서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33일이요. 그러면 여러분 구조조정을 안 한다는 건 오히려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혁신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부적으로 1대1로 만나서 하든 아니면 사업부끼리 만나서 하든 구조조정은 필수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력도 구조조정하고 사업도 새롭게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은요.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뭔가 반전이 기대되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왜? 인텔이 PBR이라고 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 말입니다. 0.8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인텔의 모델을 닮아간다. 이게 해외에서 분석하는 핵심적인 지표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1.08% 2019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 인텔을 닮아간다 하면 더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자산. 뭐 공장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자산이 있을 거예요. 이 자산 대비 주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인텔이 0.8%라는 것은요. 자산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주가가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청산해도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1.08%라는 것은요.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살짝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높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떨어지겠죠. 감원도 하고 사업 구조조정도 하고 그리고 나면 주가 순자산 비율도 지금 떨어지고 인텔의 0.8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인텔을 닮아간다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인텔 제국처럼 몰락한다.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텔은 돈이 없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현재 R&D에 대해서는요. 누구 못지않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연구개발비 장난 아닙니다. 2019년에 20조 1929억 원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28조 3397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요. 블룸버그가 보도하기를 15조 869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대비 10.9%거든요. 여러분 R&D 비용을 매출액 대비 10.9% 쓰는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원만해서는요. 매출액 대비 10.9% 쓰지 않습니다. R&D 비용은 일반 기업의 경우 5% 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9% 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얼마 쓸까요? SK하이닉스는 또 이만큼 쓸까요? SK하이닉스는 안 씁니다. 이 정도. 그거는 TSMC, 경쟁기업이는 TSMC는요. 7.4% 정도 씁니다. 7.4%.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라면 앞으로 말입니다. 기술의 리더십 지금은 뒤처졌겠죠. SK하이닉스도 R&D 투자 비중이 매출액 대비 7.2%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10.9%예요. 물론 돈이 잘못 써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삼성이잖아요. 삼성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가 저는 허투루 써졌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금들이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1년 혹은 2년 후에는
그 성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당장 삼성은 R&D 연구개발 투자를 생각을 하면서 당장 HBM만 하더라도 HBM의 6세대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발에 들어간다는 거죠. 동시에 개발에.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리더십을 찾을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여러분들 책임하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삼성전자의 저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텔 제국이 몰락하는 것처럼 인텔처럼 삼성도 몰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이것은 두고 볼 일이고요. 또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으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삼성전자 망한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개혁하고 혁신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저점으로 한 주 한 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추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추적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더 많이 사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느 날 주가가 추락했듯이 또 어느 날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물론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경계감도 가지지만 기회라는 생각도 하시라는 뜻 분명히 전해드립니다.